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전남 강진과 해남에 위치해 있는 주작산과 덕룡산인데요. 남도의 공룡능선이라 불리울 만큼 그 풍경이 매우 아름답고요. 또한 등산로가 험하기로 유명한 코스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주작산과 덕룡산은 주작덕룡이라고 해갖고 두 개를 같이 다니는 종주로 많이 다니십니다. 보통 이 코스를 남도의 공룡능선이라 불리우는데요. 이 표현 안에 이 코스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공룡능선이라고 하면은 제가 공룡능선 편에서도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그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답기로 유명한 코스이지만은 그 코스가 험하고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이 코스도 마찬가지로 그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답지만요, 그 코스의 험난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좀 체력이 좋지 않으면은 조금 다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난이도는 상승 고도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렇게 힘든 코스는 아닌데 코스가 너무너무 험하고요. 그리고 경사 가파른 구간이 너무너무 많아서 체감 난이도는 전 별 4개를 줬는데 체감 난이도는 별 5개 이상입니다. 한 6개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코스는 정말 너무 험합니다. 진짜 험하고요. 네 발로 다니는 구간이 제가 볼 때는 설악산 공룡능선보다 많고 험한 구간이 너무 길어서 저도 중간에 좀 멘탈이 좀 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너무 험해서 깜짝 놀랐고요. 자세한 건 좀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접근성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대중교통으로 좀 접근이 어렵고 특히나 서울에서 갈 경우에는 운전해서 가긴 좀 힘들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안내산악회로 다녀왔고요. 풍경은 진짜 멋있습니다. 일단은 산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450m 정도 되는데 산에 있는 그 멋진 암릉미와 그 주변에 간척지, 그리고 논밭이 좀 있고요. 그 뒤로 보이는 바다, 그 뒤로 다도의 섬들, 그리고 저는 일출까지 볼 수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풍경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찍어온 사진과 영상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주작산의 암릉의 모습이고요. 지금 단지 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가 보이지만은 제가 정확하게 센 건 아닌데 봉우리가 진짜 수십 개고요. 어떤 분에 따르면은 봉우리가 50개라고 합니다. 50개의 봉우리를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50개가 그렇게 과장 같지가 않았어요. 제 느낌은. 네, 영상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작산의 암릉의 모습입니다. 정말 기기묘묘한 바위들이 정말 암릉의 전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뾰족하고 다양한 모습의 바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펴있는 진달래들도 볼 수 있네요. 네, 이렇듯 주작산과 덕룡산의 어떤 풍경의 장점 중에 하나는 산에 핀 꽃 뒤로 논밭이 보이고요. 그 뒤로 바다 그리고 다도해의 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늘조차 멋지게 펼쳐져 있어서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고요. 주작산과 덕룡산은 원래 진달래로 좀 유명한데요. 제가 갔을 때 이미 진달래가 끝물이었고 지금은 진달래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보통 4월 중순에 진달래가 많이 핍니다. 네, 이 사진은 덕룡산 서봉 부근에서 동봉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일출과 그리고 바다 그리고 덕룡산의 아름다운 암릉의 모습입니다. 주작산 덕룡봉에서 바라보는 주작산의 암릉의 모습과 그 뒤로 두련산의 모습이 펼쳐져 있고요. 이 암릉의 모습이 마치 주작의 날개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주작산인데요. 여기가 진짜 힘듭니다. 저 여기서 진짜 한 요쯤에서 멘탈이 털려갖고 좀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이 풍경이 제일 멋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기 주작산 덕룡봉에서 바라보는 주작산 암릉의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주작산이고요. 암릉 코스 뒤로 두륜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것도 주작산의 암릉의 모습입니다. 정말 칼 같은 바위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네, 이것도 주작산 암릉의 모습이고요. 주작산 암릉 뒤로 두륜산의 모습이 보입니다. 덕룡산 서봉 가기 전에 있는 암릉의 모습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사람이 서 있듯이 이 바위를 다 넘어갑니다. 덕룡봉 서봉에서 앞으로 갈 길인데 이렇게 암릉을 2개 넘고 그 위에는 약간 평탄한 길을 따라가다가 저 뒤에 두륜산까지 보이네요. 이 코스는 왼쪽에 계속 바다를 두고 산행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계속 바다를 볼 수 있고 그 풍경이 참 눈을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운이 너무 좋게도 정말 멋진 일출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런 멋진 일출 사진 몇 장입니다. 구름이 좀 낀 날이어서 일출이 정말 벌겋게 올라가는 모습들입니다. 코스를 좀 설명해 드리면요. 보통은 주작덕룡을 탄다고 하면은 소성문에서 시작해서 오소제까지 갑니다. 소성문이라고 지도 어플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주선 언제나처럼 동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소성문에 타서 오르면은요, 여기 덕룡산의 동봉과 서봉을 지나고요. 그래서 좀 오시다 보면은 작전소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찻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타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쁜 거는 이 앞쪽이 더 예뻐요. 여기 주작산도 예쁜데 이 앞쪽이 더 예쁘고요. 주작산 암릉이 조금 더 힘듭니다. 이쪽이 좀 뒤에 좀 지쳐갖고 저는 굳이 주작산까지 탈 필요 있나 생각을 합니다. 체력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작전소령에서 그냥 중탈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소성문에서 이렇게 오소제까지 가는데 주작산 정상은 이 코스 안에 없습니다. 여기 작전소령에서 주작산까지 편도 1.6km를 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그런데 저는 초행이고 해서 저는 안 갔고요. 보통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안 가시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는 안내산악회를 통해서 갔다 왔는데 소성문에 시작해서 저는 오소제로 내려와서 오소제에서 두륜산, 오소제 약수터길로 해서 두륜산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두륜산까지 타고 그리고 그 뒤에 달마산까지 타는 코스도 있는데 네, 그렇게 타실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두륜산은 제가 뭐 다음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렇게 주작산과 덕룡산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가는 김에 다 타는 것도 좋은데 뭐 뒷부분보다 앞부분이 더 예쁘니까 작전소령에서 중탈하는 것도 방법이고 2번에 나눠서 가는 것도 방법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 회수는 뭐 대중교통은 아예 없고요. 다만 소성문, 작전소령 오소제에 그 개인 택시 기사 번호가 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면 되고요. 작전소령에서 소성문까지는 한 12,000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오소제에서 소성문까지는 좀 더 비싸겠죠. 저도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4인 라이더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뭐 사실 산행 거리는 12.4에 상승 고도가 1047이면은 그렇게 힘든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통 표현할 때는 별 4개로 표현하는 어려움 정도인데 가파르게 오르고 가파르게 내려오는 구간이 많고 줄을 잡는 구간도 많아서 체력 소모로 따지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체감으로 느껴지는 건 한 별 6개 정도, 매우 어려움 정도로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고 고도는 여기가 주작산 덕룡봉인데 여기가 475m인데 다 고만고만합니다. 일단 뭐 시작하면요, 여기 소성문에 시작하면은 한 30분 치고 올라갑니다. 엄청 가파르게 딱 치고 올라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평탄하게 오르막인데 여기는 험하긴 한데 그냥 다닐만 해요. 밤에도 그냥 다닐만 한데 동봉 직전부터 험해지기 시작해서요. 동봉과 서봉을 넘어서 조금 더 갈 때까지가 여기가 덕룡산에서 가장 험하고요. 그 이후에 주작산 덕룡봉 오를 때는 뭐 그렇게 험한 구간 없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좋은 능선길이에요. 주작산 덕룡봉에서 내려와서 여기가 작전소령인데요. 작전소령에서 다시 주작산 능선까지 오를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는 뭐 험한 구간 없어요. 주작산 능선에 오르면은 여기가 7.5에서 3.5km, 3, 4km가 여기가 미칩니다. 여기쯤 오면 체력도 많이 빠졌는데 여기가 진짜 다 줄 잡고 다니는데 좀 멘탈이 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2km는 뭐 그렇게 힘든 건 없어요. 그냥 쭉 내려오시면 돼요. 만약 두륜산까지 가실 분들은 좀 체력 안배를 잘 하셔야 되고요. 저는 한 7시간 좀 넘게 걸렸는데 한 8, 9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 좀 보면 설명해 드리면은 저는 안내산악회로 다녀왔고요. 12시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4시에 도착했습니다. 운전해서 가는 거는 아마 체력이 정말 좋으셔야 될 거예요. 여기가 소성문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소성문의 주차 공간이 한 8대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오소재에 주차를 하시고 오소재에서 콜택시를 불러서 소성문으로 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오소재에는 주차장이 좀 넓습니다. 네, 여기 화장실도 있으니까 화장실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옆에 다리를 건너서 등산로에 접어들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개인 택시 번호가 어디든지 붙어 있어서 뭐 택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등산로 입구로 접어들면은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벽이 서 있습니다. 진짜 가파른 경사를 올라가게 되고요. 가파른 경사를 한 30분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주변 풍경이 슬슬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슬슬 험한 구간이 나오긴 하는데요. 안전시설물들이 국립공원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꽤 잘 설치가 돼 있어서 크게 위험한 구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주변 야경을 보시면서 좀 여기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구간입니다. 줄 잡는 구간 이렇게 있지만 헤드랜턴만 있으면 야간에도 크게 위험하지 않게 산행할 수 있을 만한 코스예요. 2021년 4월 6일 날 다녀왔는데 원래 제가 알기로는 한 4월 중순, 한 4월 10일에서 15일 정도가 원래 진달래가 가장 많이 피는 시기예요. 근데 올해 진달래가 이상하게 일찍 많이 펴갖고 제가 갔을 때는 좀 끝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중간중간 험한 구간이 있지만 크게 어렵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흙길을 통해서 좀 편안하게 가게 됩니다. 야경을 보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소성문에서 동봉까지는 약 2.5km 정도 되는데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뒤로 여명이 터오는 게 슬슬 보이고요. 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동봉이 30m 남았다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여기가 처음으로 굉장히 험해지는 구간이고요. 이 구간이 올라가기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올라오는 길을 좀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발 디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꽤 험한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주작덕룡의 악명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주작덕룡 정도 오실 분이면은 사실 뭐 다들 산행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어갖고 뭐 크게 위험한 건 없었어요. 네, 이렇게 오시면 덕룡산 동봉에 도착을 하고요. 전 동봉에서 한 2-30분 기다리면서 일출을 보고 갔습니다. 진짜 이건 해가 뜨기 전에 여명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앞으로 가야 할 덕룡산의 능선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서봉이고요. 저 뒤로 두륜산의 모습도 보이네요. 바다 뒤로 동이 터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은 네, 여기가 지금 소성문에서 온 방향, 그리고 여기가 동쪽. 진짜 이날 일출이 꽤 볼만했습니다. 구름이 좀 많아서 붉은 일출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주작덕룡 코스는 이렇듯이 왼쪽에 계속 바다를 끼고 산행을 하게 됩니다. 광량이 좀 부족해서 조금 초점을 잘 못 잡네요. 네, 이게 일출 해가 뜨는 모습이고요. 마치 불타오르는 듯한 하늘이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멋있는 일출을 봤고요. 일출 영상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한 동봉까지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소성문에서 시작하면은 동봉이나 서봉에서 일출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서봉까지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찍 가봐야 영상을 제대로 못 담아서 저는 여기서 오히려 쉬어갔어요.
네, 여기가 소성문 쪽에서 온 방향이에요. 이 봉우리들 없는데 이미 여기쯤 올 때 봉우리 한 5, 6개 좀 넘습니다. 네, 여기서 서봉까지는 300m인데요. 본격적인 암릉 산행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동봉을 내려오는 것조차 이렇게 가파르고요. 서봉도 이걸 다 넘어가야 됩니다. 네, 여기가 서봉이거든요. 네,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은 여기가 아니네 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 종종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등로 정비가 잘 돼 있는 편은 아니에요. 참고로 이거는 찍을만 해서 찍은 거지 나중에는 그냥 네 발로 가는 기구와는 진짜 찍을 엄두를 못 내겠어요. 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 동봉과 서봉 사이에 이 능선이 진짜 표족한 칼날 같은 암릉의 능선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내려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려오면 또 흙길도 잠깐 만나긴 하는데요. 뭐 이렇게 좀 호치케스라고 하죠. 이렇게 안전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런 길을 내려오고 올라가는 겁니다. 네, 여기가 동봉에서 내려오는 길이었고요. 산행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수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안전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영상을 찍고 싶었지만은 너무 험한 구간이 많아서 제가 영상을 찍지를 못했고요. 네, 보시다시피 경사면이 90도에 가까운 곳에 안전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동봉에서 이렇게 2번 넘어온 거예요. 봉우리를 그러면 그 사이 하나, 둘, 3개 넘어온 거죠. 여기서 풍경을 또 보여드리면은 이 능선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쪽이 아까 일출이 뜨던 방향이죠. 반대쪽도 좀 보여드리면은 저수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산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봉에서도 30분 정도 오시면 서봉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서봉에서 작천소령까지는 4.7km 정도 되고 여기까지 오는데 보통 한 2시간에 2시간 반, 여기서부터 작천소령까지도 한 2시간에 2시간 반 정도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가야 되는 능선인데요. 이 칼날 같은 능선들을 넘어서 이쯤이 주작산 덕룡봉일 거고요. 이 주작산의 암릉 등의 모습도 좀 보이네요. 저 뒤에 두륜산도 좀 보이고요. 네, 서봉 내려오는 길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서봉만 내려오면 또 잠깐 좀 괜찮은데, 네, 다른 분들 내려가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서봉에서 내려가는 길이 만만치 않고요. 앞으로는 이런 길이 끝없이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봉에서 내려와서 잠깐은 좀 괜찮긴 한데 이 능선길은 좀 예쁘고 좀 편안합니다. 근데 저 뒤에 보이는 암릉의 모습이 만만해 보이진 않죠. 서봉에서 내려오시면은 당분간은 좀 편안한 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가 참 진달래가 많이 피는 곳 같은데 진달래가 저는 끝물이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다음을 좀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의 영상도 좀 보여드리면은 참 이 코스는 중간중간 어딜 봐도 너무너무 예쁜 곳이 많습니다. 진짜 특히나 바다를 끼고 있어서 다도해를 끼고 있어서 너무너무 멋지고요. 예, 저 뒤에 서봉의 모습이죠. 또 올라가는데 당분간은 그렇게 험하지는 않다가 네, 이제 또 넘어야 되는 암릉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암릉만 넘으면 그 뒤는 이렇게 능선이 편해 보이는데 여기 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 봉우리 한 서너 개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길 찾기도 좀 쉽지 않아서 저도 길을 좀 많이 헤맸고요. 이런 안전시설물 따라서 가게 되는데 이게 좀 영상으로 느껴지실지 모르겠네요. 얼마나 험한지가. 네, 이렇게 직각에 그냥 줄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레펠이죠, 레펠. 이거는 거의 그 특전사가 연습한다는, 한 손으로 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영상을 못 찍은 겁니다. 여길 이렇게 내려온 거죠. 네, 그냥 다 이렇습니다. 길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여기가 길인지 저쪽이 길인지가. 이쪽으로 와봤는데 여기가 아닌 게요. 저게 길이야? 씨. 저기 없네.
이쪽이 길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상식적으로 이건 길처럼 안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아이씨, 찍을 수가 없네. 너무 험해서 진짜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가야죠. 가는 길 계속 이렇습니다. 또 좀 가다 보면은 또 길을 잘못 들었나? 여기가 맞나? 그런 싶은 길들이 막 나와요. 근데 풍경은 너무 멋있네요. 근데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길을 또 잘못 들었나 보다. 그래서 돌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또 돌아 나가려고 고개를 돌려보면 또 예뻐. 그래, 풍경 한번 또 보고 또 다시 돌아 나와서 보면은 이렇게 줄이 띡 하나 있습니다. 저 줄에 의지해서 이런 길을 내려와야 되는 거죠. 진짜 경사가 자비가 없습니다. 진짜. 이 부분이 좀 길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는 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풍경은 또 이뻐. 여기가 이렇게 암릉 사이사이로 핀 진달래가 굉장히 유명해요. 제가 갔을 때도 물론 예뻤었는데 정말 진달래 절정 시기에 갔었으면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아요. 바위가 진짜 특이하더라고요. 아유, 괜히 참 주작동룡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기묘묘한 바위가 칼처럼 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서봉에서 한 1km 정도, 그러니까 등산 시작하고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되면은 이제 길은 좀 완만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험한 구간은 당분간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작산 넘어갈 때까지 굉장히 완만한 능선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트레킹하는 기분으로 산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좀 억새 능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마 가을에 가시면 억새가 좀 예쁜 것 같은데 보통은 봄에 애들 많이 가시죠. 참고로 주작덕령을 가시려고 하면은 겨울은 너무 위험해서 아예 제가 볼 땐 통제가 될 것 같고 여름엔 가지 마세요. 보시다시피 햇볕 피할 곳이 아예 없습니다. 저도 이날 구름이 껴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는데 오후가 되면서 좀 햇볕이 떴거든요. 꽤 덥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런 능선을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가 주작산 덕령봉인데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쭉쭉 가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풍경 구경하시면서 여유롭게, 지금까지는 정말 빡세는 네발 산행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라고 해도 괜찮을 만큼 좀 쉬엄쉬엄 가실 만한 코스입니다. 네, 작천소령 방향으로 쭉 가시면 돼요. 여기가 건너온 덕룡산의 모습이죠. 여기가 아마 서봉쯤 될 겁니다. 이게 계속 보면은 예뻐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험한 것도 나오지만은 한 5발짝 이런 것 뿐이고요. 그래갖고 뭐 여기는 가장 편안한 구간이고요. 앞으로 겪을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체력 회복하신다 생각하고 조금 편안하게 가시고요. 참고로 덕룡산에도 이렇게 동백꽃이 좀 있는데 주작산에 동백꽃이 진짜 많습니다. 전 4월에 갔는데 동백꽃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이미 남쪽의 산들은 완전히 푸릇푸릇해졌습니다. 네, 주작산 덕룡봉 근처에 오시면은요. 네, 주작산 암릉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암릉의 모습이 진짜 예쁩니다. 제가 볼 때는 주작산 덕룡 코스에서 가장 예쁜 게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주작산 475m라고 되어 있고 옆에는 덕룡봉 정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작산 덕룡봉이라고 하죠. 여기서 바라보는 이 주작산 암릉의 모습이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이 두륜산의 모습과 어우러져서 정말 주작덕룡 코스의 가장 백미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멋진 풍경이 나타나고요. 멋있죠. 네, 여기서 볼 땐 진짜 멋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은 지옥입니다. 네, 저는 여기 멋진 풍경을 보면서 샌드위치였던 걸로 짐작되는 것을 하나 먹고 지나갔습니다. 예, 샌드위치라고 말하기엔 좀 그런 것 같고 샌드위치였던 것이에요. 예, 여기서 내려가는 길은 당분간 이렇게 굉장히 좀 완만한 능선이에요. 주작산의 암릉을 구경하시면서 정말 산책하는 기분으로 아마 가장 행복한,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헬이 다가오니까, 지옥이 다가오니까 여기서 좀 즐기세요.
여기가 진짜 좀 좋습니다. 진짜 주작산 암릉이 옆에서 볼 때 제일 좋아요. 저 뒤에 두륜산까지 함께해서, 근데 이제 거의 작천소룡에 다 다가오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내리막을 내려갑니다. 여기가 내리막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보시다시피 꽤나 가파르고요. 이렇게 가파르게 한 20-30분쯤 내려오시면은 임도를 만나게 됩니다. 임도를 따라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은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 겪는 경험을 했습니다. 좀 느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정목이 6개가 있어요. 저는 좀 이게 뭐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정목이 6개가 있어서 이거는 뭐 하는 곳인가 싶더라고요.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다 필요 없고, 주작산 휴양림으로 내려가셔서 이렇게 택시 부르시는 분들 있고, 여기도 이렇게 택시 번호가 있어서 여기가 작천소룡이거든요. 여기서 택시 불러서 가시는 것도 됩니다.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소성문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주작 정상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작산 정상 방향으로 가시면 되고요. 주작산 정상 방향으로 한 또 20분 정도 또 꽤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가파르고요.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여기 정자와 그리고 갈림길이 나오는데, 주작산 정상은 이쪽으로 1.6km 정도 빠져서 갔다 와야 돼요.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이 안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요번엔 초행이어서 안 갔다 왔고요. 두륜산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두륜산에 가려면 오소제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소제까지는 여기쯤이거든요. 한 7km 지점이어서 오소제까지는 한 5.5km 정도입니다. 5.5km 중에 3.5km는 다 네 발로 가요. 여기가 진짜 가장 고난의 길입니다. 여기서가 사실 풍경이 예쁘긴 예쁜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가 너무 좁고 그 시야가 확 트이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앞벽, 뒷벽만 보는 거예요. 앞벽, 뒷벽, 그리고 옆으로 여기 바다 보이는 거,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안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풍경이 좋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봐서 좀 지겹기도 하고 좀 그럴 시점이에요. 근데 다시 사진으로 보니까 또 예쁘네. 바다가 요쪽부터 이렇게 슬슬 돌아오면서 보이는 거에서 조금씩 맛이 다르긴 합니다. 주작산 들어갈 때만 해도 좋았죠. 저도 주작산이 더 험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딱 봐도 심상치 않죠. 와, 진짜 이 봉우리가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다 계속 이래요. 계속 줄 잡고 내려가는 거예요. 와, 이거를 올라가는 거예요. 다 봉우리를 다 넘습니다. 다. 이 보이는 봉우리를 다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리를 하나도 안 돌아요. 보시면 와, 이게 길입니다. 그냥 직각이야. 다 레펠이에요. 레펠. 그 특전사 가는 거 있잖아요. 그 탁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온 거거든요. 다 넘어오는 거야. 다 넘어오는 거야. 와.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좀 나름 암릉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뭐 나도 크게 무서워하지도 않고 좀 오히려 암릉을 더 즐기는 편인데, 여기까지는 좀 괜찮았어요. 암릉 역시 주작산의 암릉 막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근데 와, 보세요. 뭐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험한지 찍을 수도 없어요. 야, 근데 이 근처에 동백꽃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보세요. 거의 90도에 가까운데 줄 하나 띡 하나 있습니다. 네, 다른 분 내려오는 거 보여드리면은 저런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선조가 한 30만 년 전쯤에 사족보행을 하던 시기를 떠올려서 우리의 어떤 깊은 뇌 속에 잠재져 있는 그 기억을 끼워올려서 네 발로 가야 됩니다. 저분들 다 네 발로 다니잖아요. 이렇게 잡고, 우리의 발은 2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족보행 진수입니다. 어디를 잡고 어디를 디뎌야 될지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타야 돼요. 한 3.5km 정도로 가야 되는데 3.5km가 한 3시간 걸립니다. 한 2-3시간 걸립니다.
똑같습니다. 계속 그래요. 저는 저기만 저러겠지, 저기만 저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올라가고요. 또 앞에 넘어야 되는 봉우리. 근데 여기 동백꽃이 진짜 많아요. 또 줄 잡고 내려가고요. 또 가고, 또 가고. 여러분, 이거 참고로 시간 순서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진만 모아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 꽃도 폈는데, 뭐 이거 뭐야? 또 봉우리야? 그래, 옆에는 또 예쁘다. 그러고, 진짜 만약에 평소에 이렇게 상체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다음날 아마 여기 어디냐, 활배라고 하죠. 활배가 엄청 땡길 거예요. 네, 아픈데 근데 이렇게 왔는데 여기까지도 이미 너무 많이 봉우리를 넘었잖아요. 근데 봉우리가 아직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뭐지, 이건 언제 끝나지? 막 이런 생각이 엄청 듭니다. 이제 좀 지겨운데? 암릉이 이렇게 많아도 되나? 사실 공룡능선, 설화산 공룡능선 험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사적 보행하는 기간은 진짜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거기는 또 좀 정비도 잘 돼 있어서 계속 줄이에요. 계속 줄. 와, 중간에 이렇게 데크가 있는데, 와, 등산하시는 분들 중에 계단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여기 한번 가보세요. 계단의 감사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계단이 왜 왔어? 우와, 너무 즐거워 막 이럽니다. 네, 갑자기 또 하늘이 열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양떼구름이 나오고요. 동백꽃이 좀 많았습니다. 진짜 동백꽃이 엄청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가기 전전날 비가 왔었는데 그래서 동백꽃이 꽤 떨어져 있었어요. 또 올라가야죠. 또 험합니다. 안 끝납니다. 예, 중간에 우회 등산로라고 나오는데 저 보통 우회 잘 안 하거든요. 우회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럼요. 우회해야죠. 아유, 그럼요. 감사합니다. 우회길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올라오고요. 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암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줄을 모릅니다. 위험 넘지 마세요. 네, 물론 안 넘겠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넘어. 여기서부터 이걸 계속 넘어온 거죠. 이 사이에 봉우리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블로그에서 읽은 글인데 덕룡산에 20몇 개, 그리고 주작산에 20몇 개 해갖고 총 50개의 봉우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사실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오르막이 다 길지 않아요. 해발 400대 놀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오르막이 길진 않은데 그래서 특별히 체력적으로 힘들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지쳐요, 진짜. 이거 계속 이렇게 암릉을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정신적으로 계속 집중을 해야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소제 2km 지점까지 이런 암릉이 계속됩니다. 아직도 1.2km나 더 가야 돼요. 물론 멋있어요. 멋있는데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너무하지 않나? 그래서 이쯤에 생각했어요. 그래, 덕룡산만 타도 덕룡산이 좀 더 예쁘고 주작산까지 굳이 타야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고요. 물론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멋있죠. 요 정도 갈 때까지가 이 뒤로는 좀 편하거든요. 근데 요 정도 갈 때까지가 계속 이럽니다. 또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암릉이에요. 설명해 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발은 4개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가셔야 합니다. 저 뒤에 두륜산, 참고로 저는 두륜산까지 탔거든요. 두륜산 올라가는 길도 요 길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요 봉우리 3개 넘고 이렇게 또 그런 대흥사로 내려가는데, 두륜산까지 가실 분들은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전 멘탈이 너무 털렸어요. 진짜 진짜 좀 지겹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다시피 또 해가 떠갖고 4월인데도 엄청 덥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6월부터는 엄청 더워질 것 같아요. 설명해 드릴 게 없습니다. 너무 봉우리가 많아요. 한 50개 봉우리를 넘어야 됩니다. 계속 하나.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가 안 될걸요? 한 20-30m 할걸요? 저 뒤에 두륜산. 두륜산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제가 두륜산 편도 제작은 하긴 할 텐데, 두륜산도 정말 멋있는데, 그건 다음 편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좀 뒤편으로 가면은 근데 암릉 간격이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평탄한 구간이 나와요. 그럼 좀 행복하죠.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 능선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멋있죠? 자,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때 저의 멘탈이 계속 기억나기는 하는데, 또 영상 그 기억은 좀 희미해지는데 뭐 영상은 되게 예쁘니까 또 기분이 좋긴 하네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한 요 정도까지만 가면은 좀 괜찮습니다. 네, 또 줄 잡고 내려가고, 또 흙길도 좀 갔다가 또 줄 잡고 내려가고, 또 줄 잡고 내려오고. 네, 오소재 2.5km. 500m만 좀 험한 길을 더 가면 됩니다. 근데 뒤편으로 갈수록 험한 빈도가 좀 낮아지긴 합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될까? 저는 지금은 이제 2km부터는 좀 괜찮다는 걸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앞에 보면은 계속 암릉이 보이잖아요. 저기도 계속 넘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놈의 암릉은 언제 좀 끝나나 막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흔한 이정목의 풍경 막 이렇게 보세요. 쩔죠. 이정목이 뭐 이렇게 이정목 풍경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거야? 영상 너무 길어지는데? 이렇게 암릉의 빈도가 좀 줄어든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오소재 2km 표지판이 나오면은 이 이후로 암릉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봉우리를 거의 우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암릉을 잘 안 넘어요. 보시다시피 봉우리 우회하죠, 왼쪽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거의 흙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위가 좀 있지만은 대부분 크게 험하지 않은 구간으로 우회를 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이 풍경을 당분간은 좀 못 보게 되니까, 네, 이렇게 중간중간 조망이 트이는 곳이 있으면은 마지막으로 풍경을 눈에 담고 내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름이 좀 걷히면서 조금 더 예뻐져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의 마지막 2km도 약간의 업다운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필이 그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네, 1.5km 남은 지점을 통과했고요. 여기 내려가는 길은 특별히 뭐 설명해 드릴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새소리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날 새소리가 정말 예뻤어요. 저 앞에 두륜산을 보시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두륜산 케이블카 있는 지점이죠. 케이블카에서 이렇게 가는 뭐 고개봉인가 그렇고, 여기가 노승봉과 가련봉일 거예요. 그리고 두륜봉은 저 뒤에 있는데, 뭐 하여튼 저는 이날 이쪽으로 올라서 노승봉 올라서 가련봉 걸려서 두륜봉 해서 그 다음 대흥사로 내려왔는데, 두륜산도 진짜 멋있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은, 참고로 두륜산까지 타니까 그렇게까지 다 도니까 한 20km 정도? 근데 뭐 설명드렸다시피 이 코스 자체가 좀 너무 험해서 조금 더 그 거리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있다는 거 고려하셔서 산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이제 오소재까지 내려가는 길은, 네, 중간중간 이렇게 암릉이 나오기도 하는데 뭐 대부분 험한 구간은 없고요. 이렇게 데크 계단이 나오면은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오소재 그 도로가 보이기 시작하죠. 네, 하산길은 조금 가파른 편인데 그래도 뭐 크게 무리 없이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길을 좀 내려오시면 되고요. 내려오시면은 곧 이렇게 차도와 만나게 되고, 여기 이렇게 주작산 등산 안내도 여기 오소재에 만나게 됩니다. 여기 택시 번호가 있으니까 여기 택시 부르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기서 이 차도를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은 한 100m만 가시면 주차장이 나옵니다. 여기가 오소재 주차장이고, 만약에 소성문 주차 공간이 없으면 여기다 주차를 하시고 콜택시 부르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는 화장실도 있고 여기 뒤에 약수터도 있고, 그리고 여기 두륜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주작덕룡 종주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요. 남도의 공룡능선이라 불리울 만큼 그 풍경이 아름답고 험난하기로 유명합니다. 주작산과 덕룡산 자체의 그 암릉과 주변의 간척지, 그리고 바다, 그 바다 뒤의 다도해의 섬,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너무너무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지만은 코스가 굉장히 험하고 그 험한 구간이 길어서 꽤 쉽지 않은 산행이니까 꼭 체력적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